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뚱땡이 선생님 최원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뚱땡이 선생님과 함께 토픽 2 쓰기 54번 문제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이 문제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직접 내용을 쓰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54번을 쓸 때 어려운 단어, 어려운 문법을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맞아요. 어려운 단어, 어려운 문법을 쓰면 당연히 좋은 점수를 받고 더 좋은 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단어, 어려운 문법을 써도 되지만 만약에 그 사용이 잘못됐다면 감점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급, 고급 문법 단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54번 쓰기를 할 때 가장 쉽고 가장 편한 문법과 단어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잘 사용할 수 있겠죠. 네,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요, 온라인 교육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겁니다. 선생님이 내용을 읽어볼게요. 온라인 교육은 인터넷을 활용하여 지식을 습득하는 학습 방식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온라인 교육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해결 방안에 대한 나의 생각을 쓰고자 한다. 네, 첫 번째 주제는요, 온라인 교육의 장점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온라인 교육의 단점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는 온라인 교육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입니다. 자, 먼저 이 글의 도입 부분을 써볼 겁니다. 도입 부분을 쓰고 그 다음에 주제 1, 주제 2, 주제 3,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 이렇게 5 부분으로 나눠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입 부분을 쓸 때는요, 여러분들이 좀 처음에 어떻게 써야 되지? 무엇을 써야 될지 이렇게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그 위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카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단어나 표현 방법 이런 거를 그대로 옮겨 쓰면 당연히 안 되죠. 선생님이 말씀드리는 거는 내용만 카피하고 우리가 다른 단어, 다른 문법을 사용해서 다시 바꿔야 합니다. 자, 위에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요. 요즘 현대사회에 적합하다. 그 다음에 장점과 단점이 있다. 이런 내용이었죠. 자, 이것을 내용을 카피해서 다시 새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교육 방식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온라인 교육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뛰어넘어 학습자들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자, 선생님이 아주 자주 사용하는 글쓰기 방법인데요. 처음에는요, 아주 큰 내용을 말해요. 우리 사회에서는 어때요? 그래서 이제 교육 방식이 변화가 왔다. 자, 이것은 선생님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글을 쓸 때요, 바로 그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먼저 큰 내용을 말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바뀌었다.
큰 부분에서 점점 구체적으로 작게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현대 사회, 이렇게 사회라는 큰 내용을 먼저 말했어요.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교육에도 영향을 준 거야. 우리 교육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큰 주제에서 작은 주제로 점점 구체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많은 교육 방식이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이번 주제를 말하는 거예요. 특히 온라인 교육은 어떻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이 도입 부분을 쓸 때는요, 선생님 방법처럼 처음에는 막 이 사회 얘기를 하세요. 아, 우리 사회는 어때요? 요즘 어때요? 그래서 어디에 영향을 줬습니다. 특히 이렇게 해서 주제를 시작하면 됩니다. 이 형식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한번 연습을 계속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내용에 보면 이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것을 이제 종합적으로 써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온라인 교육도 장점뿐만 아니라 여러 문제점도 존재한다. 따라서 온라인 교육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자, 여러분들이 아까 이렇게 도입 부분의 내용을 쓰고요. 그 다음 뒤에는요, 이제 앞으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할 거다를 간략하게 써주시면 돼요. 첫 번째로는 장점이었고, 그 다음 두 번째 주제가 단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좋은지, 이 세 개 주제잖아요. 그 주제를 이제 뒤에다가 이렇게 써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네, 계속해서 주제 내용 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주제 내용이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우리가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토픽이 정해준 규칙에 따라서 글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토픽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요, 이런 정보가 있습니다. 토픽에서 여러분들이 54번을 쓸 때 이런 규칙을 따라서 쓰세요, 이런 게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를 써볼 건데요. 첫 번째 주제는 온라인 교육의 장점입니다. 이것을 쓸 때 우리는 세 부분으로 나눠야 돼요. 첫 번째로는 도입 부분, 두 번째로는 내용, 그 다음에 마무리, 이제 결론을 써야 돼요. 다른 주제를 쓸 때도 똑같습니다. 도입, 내용, 결론. 이 형식에 따라서 글을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좀 쉽게 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처음에 글을 쓸 때 과거와 비교를 하는 내용을 쓰면 아주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어요. 온라인 교육, 요즘에 인터넷에서 공부하네? 그래서 뭐가 편하지? 그런데 전에는 어땠죠? 전에는 학교에 직접 가고 학원에 가서 칠판을 보면서 책으로 공부를 했죠. 온라인 교육은 전통적인 오프라인 교육과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도입 부분을 쓸 때 우리가 뭘 써야 될지 잘 모르죠? 이럴 때 과거와 이렇게 비교하는 내용을 쓰면 아주 쉽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장점에 대해서 쓰는 건데,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 중에서 가장 포괄적인 내용을 하나만 써주시면 됩니다. 가장 큰 내용인데요. 온라인 하면 뭐가 가장 좋죠? 우리가 원할 때, 그 다음에 장소에
신경 안 쓰고 쉽게 공부를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쓰냐면 특히 저는 이 표현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전에 말했다시피 큰 주제를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점점 작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라고 했죠. 그때 써주는 표현 특히 이거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사용해 보세요. 특히 학습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학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자, 이렇게 가장 포괄적인 장점 내용을 하나 쓰시고요. 계속해서 이제 예문을 들으시면 돼요. 첫째 뭐가 있어요? 둘째 뭐가 있어요? 셋째 뭐가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좀 뭔가가 깔끔하고 그 다음에 보기 좋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내용을 정리할 때도 첫째, 둘째, 셋째로 나눠야 쉽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온라인 교육은 시간과 장소에 제약이 없다.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학습할 수 있으며 직장인이나 바쁜 학생들에게 매우 유용하다. 자, 첫 번째로 온라인 교육의 장점은 시간과 장소에 제약이 없다. 제약이 없다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경을 안 써도 된다. 여러분이 하고 싶을 때 언제 어디에서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계속해서 둘째, 교육 기회의 확대라는 장점이 있다. 온라인 교육은 다양한 강의 자료를 제공하며 전 세계의 우수한 교수진의 강의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베트남에 있는데 저기 한국에 엄청 유명한 선생님이 있다고 들었어요. 나도 그 선생님과 같이 공부를 하고 싶은데 너무 멀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요즘은 온라인이기 때문에 장소가 멀리 있어도 온라인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공부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더 많은 교육 기회가 생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가볼게요. 셋째,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 오프라인 수업과 달리 온라인 수업은 교통비와 교재비가 절약되며 무료 강의도 많아서 경제적인 부담이 적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원에서 직접 공부를 해요. 오프라인으로요. 그러면 우리가 집에서 학원까지 이동을 해요. 그럴 때 교통비가 많이 들죠. 오토바이 기름값도 될 수 있고 아니면 택시나 버스 비용이 들 수 있죠. 그런데 온라인으로 하면 우리가 이동할 필요 없이 그냥 집에서 컴퓨터로 바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돈이 절약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비가 절약돼요. 교재비는 책값이에요. 책값. 학원에서도 학생들이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책을 만들 때 이 인쇄 비용이 많이 들죠. 그렇지만 온라인은 어때요? 딱 파일을 이렇게 딱 올리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사용하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용들이 절약되고 아껴진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틱톡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무료 강의도 공유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적다.
이렇게 세 가지의 장점을 써봤는데요. 이 장점들을 하나하나 쓸 때 또 예시를 들어주면요, 좀 더 길고 풍부한 내용이 될 수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 쓰기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결론 쓰기는요, 아주 쉽습니다. 위의 내용에서 우리가 첫째, 둘째, 셋째 세 가지 장점을 써봤죠. 그것을 종합하고 그 다음에 장점이니까 마지막에 그래서 좋다 이렇게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 내용을 언급해야 되는데요. 두 번째 주제는요, 온라인 교육의 단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내용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처럼 온라인 교육은 접근성, 효율성, 그 다음 경제성 면에서 매우 유리한 학습 방식이다. 접근성, 효율성, 경제성은 이 위에 첫째, 둘째, 셋째 그 내용을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좋아요, 매우 유리한 학습 방식이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두 번째 주제의 내용을 간략하게 쓰세요. 하지만 학습자가 온라인 교육을 활용할 때 몇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도 존재한다. 자, 이렇게 썼습니다. 선생님이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되셨죠?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서는요, 위에 이런 게 있어서 좋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를 언급하세요. 그렇지만 항상 좋은 게 아니라 해결해야 할 점도 있다. 그 후로 두 번째 주제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주제를 써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온라인 교육의 단점입니다. 두 번째 주제를 쓸 때도 마찬가지로 도입, 내용, 그 다음에 결론, 이 형태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의 도입 부분을 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건데요. 어떻게 해야 되냐? 아주 간단합니다. 위에 첫 번째 주제는 장점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단점이기 때문에 이것을 섞어서 쓰기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러한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단점도 있어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내용의 예문을 들고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선생님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온라인 교육이 주는 혜택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단점도 존재한다. 특히 대면 수업과 비교했을 때 학습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며 기술적 문제로 인해 학습 환경이 제한될 수도 있다. 자, 이렇게 썼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었죠. 그런데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점에 대해서 좀 이제 간단하게 큰 내용만 썼습니다. 자, 이제 내용 쓰기를 해볼 건데요. 선생님이 말씀드렸다시피 내용 쓰기 할 때는요, 예시를 많이 사용하세요. 그래야 글도 길어지고 깔끔해 보입니다. 오케이, 시작을 해볼게요. 첫째, 대면 소통 부족으로 인해 학습 효과가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전통적인 교실 수업에서는 교수와 학생 간의 즉각적인 피드백과 토론이 가능하지만 온라인 교육에서는
이러한 상호작용이 제한될 수 있다. 자,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요. 온라인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예요? 우리가 직접 만나지 않고 이 가상 공간에서 이 온라인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선생님과 학생이 이렇게 교류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 다음 선생님 또한 학생들을 직접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반응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안 좋은 쪽으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었어요. 계속 보겠습니다. 둘째, 자기주도적 학습이 어렵다. 온라인 강의는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집중해야 하지만 자기 통제력이 부족한 학습자의 경우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학습 동기가 낮은 학생들에게는 온라인 교육이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자, 두 번째 단점 내용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온라인 공부를 하면요. 직접 학교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나 카페에서나 편안한 곳에서 이렇게 수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좀 집중하기가 힘들고요. 아니면 내가 공부를 하면서 핸드폰을 해도 선생님은 알 수가 없어요. 아니면 그냥 이 강의만 켜놓고 나는 다른 일도 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온라인 교육은 학습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용을 볼게요. 셋째, 기술적 문제로 인한 교육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인터넷이 원활하지 않거나 적절한 학습 기기를 보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온라인 교육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렵다. 이는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오케이. 자, 마지막 세 번째 단점 내용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도 있어야 되고 와이파이, 인터넷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집은 가난해요. 컴퓨터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아주 저기 먼 시골에 있어요. 우리 시골에는 인터넷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가정에서의 문제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환경 요소 때문에 온라인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학생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평등한 교육이 실현되지 않겠죠. 자, 지금까지 온라인 교육의 단점 내용을 써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써야 되는데요. 결론 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선은 간략하게 이러한 단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3번 주제의 내용을 같이 섞어서 써줍니다. 3번 주제의 내용은요. 해결 방안 및 나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해결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써볼게요. 이와 같이 온라인 교육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 여기까지 단점을 썼으니까 그 다음에 주제 3 내용을 쓰는 거예요.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자, 좋습니다. 지금까지 주제 2 내용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주제를 쓸 겁니다. 해결 방안 및 나의 의견이에요. 똑같이 도입 부분, 내용 부분, 그 다음 결론 부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써야 합니다. 도입 부분을 쓸 때는 전에 있었던 주제를 조금 가져오고 그 다음에 2번 주제 내용을 같이 사용해서 포괄적인 내용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 전 주제가 뭐였죠? 맞습니다. 온라인 교육의 단점이었잖아요. 그래서 도입 문장을 쓸 때 이러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결하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을 좀 포괄적이고 크게 써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한번 써볼게요. 위와 같이 온라인 교육이 가진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온라인 교육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도입 문장이 끝났고요. 나머지 내용 부분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 예시를 사용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써볼게요. 첫째, 오프라인 혼합 학습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 온라인 강의에서 이론을 배우고 오프라인 수업에서 토론과 실습을 병행한다면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자,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었어요.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온라인만 하지 말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이 같이 하는 수업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둘째, 온라인 교육의 소통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실시간 채팅, 그룹 토론, 피드백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면 대면 소통의 부족을 보완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요. 이 온라인으로 우리가 이렇게 선생님과 학생들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넣어야 한다, 이 뜻입니다. 사실은 온라인이라는 공간이 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직접 만나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죠. 공부하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한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이렇게 앉아서 TV 보듯이, 영화 보듯이 가만히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직접 온라인으로 대화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 뜻이었습니다. 셋째, 정부와 교육기관이 온라인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인터넷 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습 기기를 지원하고 무료 강의를 제공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자, 마지막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건데 만약에 컴퓨터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면 이렇게 패드가 없으면 어떻게 해? 아니면 인터넷이 없는 동네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게 사람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참여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아니면 우리 교육기관들에서 이런 것들을 지원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야 평등하게 다 같이 온라인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겠죠. 결론 부분입니다. 이것을 쓸 때 여러분들은요, 위의 내용을 종합해서 간단하게만 써주시면 돼요.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해결 방법은 이런 겁니다. 오케이, 선생님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온라인 교육의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학습 방식이나 정부의 지원 등을 개선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3번 주제 결론까지 써봤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결론 쓰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썼죠? 이 도입 부분, 그 다음에 주제 1, 주제 2, 주제 3을 썼죠. 그 다음에 마지막 모든 내용의 결론을 쓸 차례입니다. 결론을 쓸 때는요, 많은 내용을 쓰는 게 아니라 위에 주제 1에 있었던 내용, 주제 2에 있었던 내용, 주제 3에 있었던 내용을 조금씩 가져와서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선생님이 써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온라인 교육은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학습 도구로 자리 잡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대면 소통 부족, 자기 주도적 학습의 어려움, 기술적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따라서 우리는 온라인 교육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자, 지금까지 토픽 쓰기 54번 온라인 교육에 관련된 주제를 써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좀 어렵죠? 그렇지만 선생님의 이 쓰기 방법을 따라서 연습을 하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도 쉽게 쓸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는 더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과 쓰기 연습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